외국의 경우에는 성범죄자를 사실은 처벌합니다. 아주 엄벌에 처하죠. 우리보다는 거의 한 3배나 4배 정도 엄중한 이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이 나오죠. 그런데 그러면 처벌을 하고 그냥 교도소에 수감만 시켜놓느냐? 아닙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사실은 치료라는 걸 제공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든 캐나다든 영국이든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이제 교정의 핵심은 뭐냐? 심리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심리 치료를 집행을 하는데요. 유럽이나 또는 이제 영미권 국가나 사이코테라피가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성범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잘못된 사고의 그 패턴을 변화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성적 각성의 패턴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행동 치료, 그리고는 사회적인 부적응이 성범죄를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기술 훈련 같은 거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제 인지 행동 치료와 그리고는 출소 이후에도 재발 방지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라면 이제 전자발찌만 채워놓는 게 아니고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들이 보호관찰소를 정기적으로 와가지고 계속 심리치료를 받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재발 방지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심리치료를 받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형벌의 형태로 제공된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료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심리학자들이 지금 교정시설에서 이런 종류의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성폭력 처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성범죄자들에게 인지행동치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500시간까지는 시설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요. 문제는 출소하고 난 다음입니다. 출소하고 난 다음에는 그 프로그램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관찰소에 연계를 해서 심리치료를 계속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바깥으로 나오면 너무나 많은 유혹, 그들에게는 유혹일 수 있는 거죠. 일반인들에게는 그게 유혹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늘상 저질러 오던 사람이 출소를 하면 교도소 안에는 아동 청소년이 없으니까 잘 참고 지낼 수 있다가 결국 출소하자마자 온 놀이터에 아이들이 있고 또 온 방과 후에는 청소년들이 다들 교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성폭력의 욕망을 느끼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출소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후에 소위 보완 처분이라는 것을 꼭 집행해야 된다.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코테라피가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르마코세라피라고 해서 성적 흥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약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거세 약물이라는 것이 약물 치료가 도입이 됐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약물 치료가 강제 집행이다 보니까 사실은 주사제를 원하지 않는 발버둥을 치는 대상자에게 강제로 주사를 놓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 이게 여러 가지로 좀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널리 집행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더군다나 약물이 좀 종류가 달라서 외국에서는 무슨 약물을 쓰느냐? 외국에서는 여성 호르몬을 많이 씁니다. 여성 호르몬을 이제 남자 성범죄자들 중에 조건부 처분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동의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주사를 하는 것 대신에 이제 약물로 복용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꼭 놔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더 자유롭게 복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는 조건부 처분, 예컨대 굉장히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당신이 사회내 처우를 받으면서 지금 호르몬을 복용을 할래? 아니면은 안 하면은 당신은 교도소를 가야 된다. 금고형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동의를 구해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한다면 범죄자들도 아무래도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파르마코테라피는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동의를 한 상태로 동의를 구하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재범률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전자장치, 발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리 치료는 상당 부분 아직은 효과가 검증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이제 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들의 재범률은 사실 추적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전혀 보호관찰조차 받지 않는 만기 출소 성범죄자들에 비해 가지고는 결국은 전자장치를 부착시킨 사람들이 재범률이 떨어지더라. 이런 연구는 상당히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담당 보호관찰관들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그 대상 그 범죄자들은 계속 늘어나서 거의 지금 3,000명까지가 됐는데 보호관찰관은 10년 전에서 별로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상자 수는 10배 정도 늘어났는데 문제는 보호관찰관 숫자는 기껏해야 뭐 한 두세 배 정도밖에 안 늘어나가지고 결국에는 한 사람의 이제 보호관찰관이 관리해야 되는 대상자 수가 전자 감독 대상자 수가 20명 정도 돼요. 20명 정도 되면 과연 일주일에도 몇 번씩 만나가지고 심리치료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해야 겨우 관리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한 달에 한 번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는 심리치료는커녕 그냥 얼굴 한 번 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외국처럼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관리를 할 생각이 있다면 결국에는 보호관찰관 숫자를 전폭적으로 많이 늘리고 그 안에서 심리치료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 사실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무지하게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